2025년 1월 16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새날을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금요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새날을 나가다 보니까 요일을 순간 살짝 놓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어제 해드리지 못했던 1월 14일 화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끝난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를 보이던 3대 지수가 하락 전환한 다음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아주 조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바로 2024년 12월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11월 달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서 이거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몇 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0.4%씩이나 증가하면, 상승하면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달 전에 했었었는데 이날은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고작 0.2%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11월보다 50% 반토막 났고요. 시장 예상치도 한 0.3%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1%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1%. 그러니까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변화폭이 11월과 똑같았다. 그냥 0.1%씩 증가했다. 그리고 시장 전망치도 0.3% 정도 좀 높게 잡았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덜 나왔다. 그래서 이날은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인플레이션 우려를 꺾어줄만 하네 하고 안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니야. 그 다음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요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살짝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3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반토막밖에 증가되지 않았던 이런 좋은 모습 속에서 강세 출발했다가 다음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정하다가 그래도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화요일 뉴욕 증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8일, 29일 2025년 첫 번째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블랙아웃 되기 직전, 즉 이번 주 끝까지, 이번 주말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1월 14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주택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 기준으로 6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45%. 자, 제가 앞에 방송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어느 정도 꺾여지고 있죠.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제 지표를 볼 때 고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럼 고용이 좀 둔화되게 나와야지 어이구 금리 인하해야겠네? 이런 컨셉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11월 왜 금리 인상이 금리 인하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물론 그 앞에 발표된 PMI 지표, 제조 PMI 지표가 부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2023년 남은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인하로 꺾였죠.
또 하나 2024년 8월 그리고 2024년 9월 왜 9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했습니까? 바로 8월 초에 발표됐던 7월 달에 부진한 고용지표 그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고요. 9월 초에 발표된 8월 달 고용지표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부진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겠어. 그래서 빅컷을 단행했던 게 바로 연준입니다. 그런데 1월 초에 발표된, 초는 아니죠. 1월 중순, 1월 10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25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어요. 그러면은 증시를 뭘로 상승시키지? 뭐가 있다? 자, 어닝 시즌이 있는데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여는 업종이 뭐다? 금융업종이다. 자, 미쓰리가 매번 주장하죠. 금융업종은 웬간해서는 실적을 부진하게 나올 수 없다. 하다 2023년도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오히려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작은 은행들은 파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고객들이 대형 은행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실적 시즌을 맞아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 실적이 그지 같아? 그러면 대략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웬간해서는 금융주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허리띠를 조여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지만 은행 대출 이자는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카드값, 은행 대출금 모두 꼬박꼬박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닝 시즌을 딱 시작할 때 스타트를 끊어주는 업종이 금융업종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없는 이럴 때 가만히 있어봐 이거 4분기 실적 괜찮게 봐도 될까? 하고 고민할 때 뚜껑을 여는 금융업종이 어이구 괜찮네 하면은 애널들이 갑자기 이번 어닝 시즌 좋다고 설레발을 겁나게 치죠.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는 것을 어닝 시즌 중에서도 금융주의 바통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례장창 노래를 부르죠. 뭐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과연 뭐 때문에 올랐다고 하나라고 해석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애널리스트들이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 기대가 꺾여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금융주가. 왜?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 금융주가 웬간해서는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1월 15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5, S&P 500이 1.83, 나스닥이 2.45% 상승했고요. 자,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상승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개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에 방송에도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죠. 뉴욕 증시는 뭐 때문에 상승했다?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 입맛에 맞게 나와서 상승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됨에 따라서 모멘텀이 뭐지라고 했을 때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어닝 시즌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라간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이나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보면 다 소비자 물가지수 타령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개소리를 나불나불 거립니다. 이게 왜 개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이대로 믿으면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1월에는요. 전월 대비, 즉 10월 대비 0.3% 상승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즉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보다 상승폭이 0.1% 컸습니다. 시장 예상치 0.3보다도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비자 물가지수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넘어갈게요.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한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 11월엔 어땠느냐? 11월에는 10월 대비 0.3% 상승했었다고 하는데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 대비 0.2%, 즉 11월보다 0.1% 둔화됐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요. 자, 전년 동월 대비로는요. 근원입니다. 3.2%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두 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습니까? 근원에다 맞췄습니다. 왜? 헤드라인에다 맞추면 전월 대비 11월보다 상승폭이 컸거든요. 문제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3.2%입니다. 아무리 예상치 3.3보다 덜 나왔다고 하지만 3%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커스를 근원에다가 맞춥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걸 이렇게 치밀하게 보지 않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 맞다. 그렇구나. 맞아.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11월보다 덜 상승했네. 인플레이션 완화됐네. 그래.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네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왜? 경제는 여러분 흐름이기도 하지만 경제는 심리이기도 하지만 흐름이거든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이 높다가 쭉 내려와서 3.0까지 왔을 때 와, 인플레이션 드디어 잡았다라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2달 전부터 스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1월보다 0.1% 둔화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좋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흐름을 볼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8월 달 2.5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 2.4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점점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2.4까지 내려왔는데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9월 달에 연준은 50bp 금리를 인하합니다. 자, 그러자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2.6%로 상승, 11월 달엔 2.7%로 상승, 그리고 12월 달엔 2.9% 상승. 물론 제가 지금 이 흐름을 얘기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수치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좋아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왜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어? 어닝 시즌 시작인데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해주는 업종이 금융업종이거든? 그런데 미쓰리가 그래. 웬간해서는 금융업종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고. 자, 어땠느냐? 골드만삭스가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됐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4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 순이익은 무려 50% 상승. JP모건 체이스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매출과 EPS를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금융주들 상승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어닝 시즌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완화돼서 상승했다고요? 개구라치랄 연병입니다, 진짜. 왜 얘네들이 실적이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완화된 듯한 고작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월 대비 0.1% 전월 대비 조금 둔화됐다고 이렇게 날뛰느냐. 얘네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치 체포되어 가는 가운데 내가 뭐 자진 출석을 하는 둥 내가 가는 둥라고 개소리를 나불거리는 윤석열처럼. 자, 금리 결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웰스파고에서는 2025년 9월과 12월 25bp씩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달까지 지금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웰스파고에서는 9월, 12월로 크게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첫 번째,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이어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어디가 내려갑니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2.5, 2.4, 2.6, 2.7, 2.9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고작 전월 대비 0.1% 둔화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금 3.2%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의 개소리였고요.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어느 정도 고무적이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굉장히 얘네들 말장난과 말조심을 심하게 합니다. 자, 어제 입닥치고 있었던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정책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정책 경로는 신규 경제 지표에 달렸다. 역시 신중합니다. 자, 12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모든 연방은행 관할 구역 12개 지역이죠. 경제 활동이 약간 혹은 적당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뭐 작년 9월 달에 금리 인하한 것도 있고 대선 앞두고 뭐 주식시장이 좋아졌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 구역에서 이민정책 및 관세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건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15일 기준으로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 97.3%, 금리 인하 말도 못 꺼냅니다. 6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 전일에는 42.7%였는데 이날은 34.0%까지 하락했습니다. 뭐 의미 없죠. 자, 이렇게 우리는 1월 14일, 1월 15일 이틀 동안의 뉴욕 증시를 점검해 봤습니다. 자, 결론. 주식은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인다. 제가 분명히
금리 인하 기대가 없어지면서 분명히 금융주 실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금융주는 웬간해서 나쁠 수 없다. 그런 모습 이틀 동안 뉴욕 증시에서 보여줬고요. 이날 소비자 물가지표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라갔다고 했다라는 거는 시황을 제대로 못 보던가 아니면 시황을 잘 못 보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흐름상으로 연준의 목표치에 오고 있다? 개소리입니다.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1월 15일 수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오히려 11월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거 헤드라인에 초점을 맞추면 인플레이션 걱정돼서 안 되겠는데 안 돼. 이번에는 근원으로 갔더니 그나마 11월보다 0.1% 둔화됐더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치에 부합했고 약간 둔화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면서 시장은 모멘텀을 찾다가 어닝 실적으로 갔는데 이번에 어닝 실적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작년 10월 달처럼 좋은 경제지표, 나쁜 경제지표가 뒤죽박죽 섞이고 막 그래서 그리고 대선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 자체로 심란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엔비디아 이후에 뭔가 모멘텀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융주의 좋은 실적을 가지고 일단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그림인지 대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시가 여러분 굉장히 난해해요. 뉴욕 증시도 작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딱 컨셉 잡고 끌어올렸는데 아직 뉴욕 증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면 어쩌지 하다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금융주 실적으로 가고 있고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하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예, 환율 지금 변동성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500까지 와 있고 뭔가 바닥을 찍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다른 나라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못 갔고 다른 나라는 이미 고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와 지금 바닥이야 라고 흥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만간 뭔가 좀 악재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부분에는 휴전됐던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1월 17일 금요일 날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